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수업과 과제를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은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신가요? 휴대폰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면 그때 뭐라도 할 걸 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가 시간에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방송이 있죠.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놀 때 뭐하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 여러분의 알찬 여가 생활을 책임질 놀 때 뭐하니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종강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개강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방학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와 거의 한 몸이 되어서 방학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방학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방송되는 놀 때 뭐하니는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해드리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활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 한국은 총 50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7종목에 도전했지만 동메달 2개만을 따내며 첫 출전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체육 강국으로 성장한 것도 모자라 경기의 규칙을 수차례 바꿔가면서까지 세계 모든 국가의 견제 대상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린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올림픽 직후 우리 선수들이 예능에 출연하며 뛰어난 입담을 뽐내고 있는 덕분인지 아직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던 기계체조, 올림픽에서 이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던 요트, 이번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클라이밍과 같이 의외의 종목들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해준 대회였다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놀 때 뭐하니는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활동으로 운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릴 운동은 얼마 전 올림픽에서 큰 인기를 끈 종목 중 하나입니다. 어떤 운동인지 노래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오늘 추천해드릴 활동에서 메달을 휩쓸었던 선수의 최애곡이라고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럼 뮤직 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활동은 얼마 전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종목에 비해 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바로 양궁인데요. 양궁은 총이 생기기 이전의 전쟁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원거리 공격 무기로 사용하던 궁수를 스포츠화한 것입니다. 경기 방법은 활을 가지고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관역을 화살로 맞히면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은 반면 한국에서는 엘리트 체육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선수 외에는 양궁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이전에는 남녀 단체전, 개인전으로 총 4종류의 게임으로 구성되었지만 이번 올림픽부터 남녀 혼성 종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총 5종류의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새로 추가된 남녀 혼성 종목에서 김세덕 선수와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렇게 양궁에서 대한민국이 월등한 실력을 내다보니 세계양궁협회는 우리나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경기 규정을 8차례 이상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활 제조업체는 자국에만 활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상하여 우리 선수들이 장비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대한양궁협회에서는 갑작스러운 장비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황급히 국내 활 제조업체를 찾으려 했지만 국내에서는 장난감 회사 단 3곳에서만 경기용 활이 아닌 장난감 활을 제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협회는 3회사 중 2회사를 선정하여 활 제조에 관련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었고
4년 뒤 열린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장난감 회사의 활로 금메달 4개 중 3개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놀라운 결과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요. 과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천재 뮤지션과 음색 깡패들이 만나 화제가 된 노래였죠. 악동 뮤지션과 아이유의 낙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6시 31분.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놀 때 뭐하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양궁 강국이 된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궁은 이전에 획득한 올림픽 메달과 국제대회 입상 경력과 상관없이 6개월에 걸친 선발 과정에서 제일 잘 쏘는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선발전 1차에서는 200명 이상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선발전에 참여하지만 남녀 각 최종 3명씩 총 6명만이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주의를 내세워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선발된 선수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양궁협회 덕분에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양궁은 이미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관중이 많고 시끄러운 야구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관역을 명중할 수 있도록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섬에서 연습한다고 하네요. 또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담력 훈련도 하고 포를 쏘는 탱크 위에 타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 훈련에 관해 난해하다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훈련을 하는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자 외국에서도 이러한 훈련을 도입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판의 편파 판정과 오심으로 인해 국제적인 대회에서 억울한 결과를 받은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가 양궁이라는 종목에서는 메달을 휩쓸어 오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양궁에 특히 강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궁은 시합의 결과가 관역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의 개입이 거의 없어 판정 시비가 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 덕분에 스포츠 외교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독점해도 강대국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역시 우리나라가 꾸준히 메달을 휩쓸어 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전 올림픽까지는 양궁 관역 정가운데에 카메라가 있어서 날아오는 화살을 관역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양궁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요즘에는 왜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을까요? 바로 렌즈 가격만 2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한국 선수들이 여러 차례 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해설위원은 이번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도 장민희 선수가 관역 정중앙을 맞추어서 렌즈가 있었다면 또 한 번 명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명장면이 나왔죠. 바로 안산 선수가 자신이 이전에 쏜 화살을 또 맞추어서 일명 화살 쪼개기를 선보인 것인데요.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놀라운 장면으로 평가받아 이 화살을 국제올림픽위원회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0점을 연발하며 혼자 3개의 메달을 휩쓸어온 안산 선수. 평소 안산 선수가 팬이라고 밝힌 가수의 대표곡이죠. 마마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뮤직 큐! 오늘 추천해드린 취미 양궁은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양궁은 주변의 어떤 소음에도 집중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입니다. 평소 집중력이 낮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은 양궁을 통해 집중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학우분들에게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양궁은 선수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스포츠여서 우리가 쉽게 도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위를 당기는 방법이나 관역을 바라보는 자세는 양궁과 살짝 다르지만 활을 다뤄볼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굿궁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학교 교내 동아리 활빈을 아시나요? 이 동아리는 직접 활을 쏘는 연습을 하고 전국 규모의 굿궁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타 대학들과 교류전을 하여 서로의 실력을 탐색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활을 만져본 적 없는 초보 학우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활을 쏘기 전 자세나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니 양궁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은 우리 대학 동아리인 활빈에 들어가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 학교 구정문에서 1분 거리에 양궁 카페가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신가요? 시원한 음료와 함께 활 시위를 담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궁을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을 연발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상상하고 활을 쏘지만 관역도 마치지 못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안산 선수처럼 엑스텐을 쏠 날이 오겠죠? 무더운 오늘 친구들과 양궁 카페에 가서 시원하게 활을 쏘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이번 도쿄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죠. 파이팅 넘치는 김재덕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경기 금메달,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무려 2관왕을 차지한 선수인데요. 김재덕 선수가 양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화제가 되었죠. 초등학교 시절 특히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던 김재덕 선수에게 담임 선생님은 양궁장에 가서 침착해지는 법을 배워보라는 의미로 양궁장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궁을 접한 김재덕 선수는 무려 1년 반 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휩쓸고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도 뛰어난 양궁 실력을 자랑하며 우리나라 양궁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의 시원한 슈팅을 응원하며 올 여름을 강타했던 시원한 여름 노래 들려드릴게요.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겠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는 여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고 싶으신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놀 때 뭐하니 어떠셨나요? 저는 밴쿠버 올림픽 때에는 김연아 선수를 보고 피겨스케이팅을, 평창 올림픽 때에는 컬링을, 이번 도쿄 올림픽 때에는 양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학우분들을 위해 오늘 방송에서는 양궁에 관한 소개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양궁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양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죠. 다음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양궁 경기가 열릴 텐데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놀때 뭐하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알찬 여가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전혜령, 모니터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백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